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식들을 증명할 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첫째는 엡실론 i의 기대치는 0이다. 즉, 엡실론 i의 요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이 y값, 이 yi의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yi의 기대값은, 자, yi 대신에 여기에 주어진 모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린 여기에서 기대값을 조사할 때에 x가 지금 비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밑줄치 부분 전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적에는 더해진 상수값은 요 기대값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여기서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y의 기대값이 지금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엡실론 i의 분산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엡실론 1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i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분산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엡실론의 분산은 항상 엡실론 1의 분산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엡실론 값에 상관이 없이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 요 2번 한번 읽어보니까 독립변수 x에 대한 종속변수 y의 분산이 i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양의 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 yi의 분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yi의 분산은, 자, yi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 자, 엡실론 i를 대입을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해진 상수값은 분산 계산했을 때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엡실론 i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분산도, 그쵸, 요 i 값에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y의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2번 가정에 의해서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의 정의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의 정의들을 적으면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자, 기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 결국 우린 여기에서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현되어지죠. 즉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은 여러분 앞으로 꼭 계산하다가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면 이것은 엡실론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 그래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i하고 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엡실론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자,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자,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상관계수가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표현들을 하면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엡실론 i는 자기 상관성이 없다. 자, 같은 말인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상관계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놈의 공분산,
epsilon i와 epsilon j의 공분산을 요 epsilon i의 표준 편차값과 epsilon j의 표준 편차값의 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epsilon i든 epsilon j든 epsilon i와 상관없이 항상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고,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상관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시그마는 지금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요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게 요 공분산값 epsilon i와 epsilon j의 뭐가, 요 공분산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공분산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epsilon i와 epsilon j의 곱의 기대값에서, 자, 조금 땡겨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epsilon i와 epsilon j의 곱의 기대값에서 뭘 빼냐면 epsilon i의 기대값에다가, 자, epsilon j의 기대값을, 자, 요 기대값의 곱을 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epsilon i의 기대값은 0이니까 요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epsilon i와 epsilon j의 공분산은 뭐와 같다? 그렇죠. epsilon i 곱하기 epsilon j. 자, 요렇게 요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첫째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이, 이 공분산 값이 지금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등식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epsilon i 곱하기 epsilon j 하고 epsilon, 자, epsilon i 곱하기 epsilon j의 기대값은 epsilon i의 기대값과 epsilon j의 기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곱의 기대값하고 각각의 기대값이 곱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경우를 우리 가리켜서 epsilon i와 요 epsilon j는, 자, 뭐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뭐다? 서로 독립. 서로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다른 epsilon i와 epsilon, 서로 다른 epsilon 값 길이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부터, 이 기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요 epsilon i와 epsilon j의 공분산의 0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epsilon i 곱하기 epsilon j, 자, epsilon i 곱하기 epsilon j가 0이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결국 epsilon i하고 epsilon j, 즉 서로 다른 epsilon가는 서로, 자, 서로 다른 epsilon 사이는 서로 뭐가 된다? 그렇죠.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사실을, 특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증명을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될 거랍니다. 요 둘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값이, 자, 여기 4번, 여기도 봅시다. xi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자, xi는 epsilon y와 상관이 없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거 똑같은 거죠. 요 놈 두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두 놈의 공분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면 xy와 epsilon i의 공분산 역시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값이 고정되므로 y는 epsilon에 의해서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xi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 다 했죠. 요 놈이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놈이 확률 변수임으로써 요 놈이 결국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 얘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정규 분포. 자, 요놈 콤마 요놈을 따른다 했는데, 자, 요 5번을 봅시다. 요 5번을 보니까, 요 엡실론 i는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기본 가정 5번째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고, 엡실론 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가 틀림없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5번의 얘기는 이거죠. 요 놈이 확률 변수면, 요 놈도 확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 역시도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의 선형 함수죠. 일종의, 그죠? 요 변수 플러스 일종의 상수꼴이라고 이해를 하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 y의 분산은 요만큼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을 평균, 이만큼을 분산을 하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어럼 위에 보니까 모회기선. 자, 이 모회기선은 우리가 앞에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x를 전제로 한 이 y의 평균값,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뮤 y바 x라고도 표현하고, 요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궤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x 변수 값에 따라, 즉 x 값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요 x 값이 이제 이렇게 x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x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y 값들의 평균값.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뭐 그 y 값의 평균값이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에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 즉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에 x1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y 값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지금, 그쵸? 평균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 하면 이쯤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평균값들을 지나는 요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회기선 알파 플러스 베타 x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x가 0일 때는, 그쵸, 요 평균값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 x를 전제로 한 y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 즉 여기서 표현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궤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x 값이 x1일 때 평균값, x 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 여기에 많은 y 값들의 평균값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요게 지금 뭐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회기선, 이 y와 x라고 불리우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 x 값이 x1일 때는 y 값들이 요 라인 위에 분포하는데, 이 라인 위에 분포하는 요 y 값들의 평균값이 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지금 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 요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요 x 값이 x2일 때는 이제 y 값이 이 동네에 분포하고 지금